안녕하세요. 조승현의 머니세븐입니다. 머니세븐 시간에서는 미국 기술주 시장을 이끄는 7개 빅테크 기업 M7 종목과 이 뒤를 바짝 추격하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W7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M7은 매그니피센트 7의 줄임말로서 놀라울 정도로 미증시 상승을 이끄는 7대장을 의미하고요. 반면에 W7은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원더7으로서 이 뒤를 바짝 추격하는 루키 종목 7대장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M7의 이슈와 이에 대적할 만한 루키 종목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M7 종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플의 이번 주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플이 MR 헤드셋인 비전 프로에 AI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에 비전 OS 2.4 업데이트를 공개하는데요. 여기서 애플 인텔리전스 AI 기능과 게스트 모드 개선, 그리고 공간 콘텐츠 앱 추가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메타의 퀘스트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XR과의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업데이트가 애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애플이 중국에서 AI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서 알리바바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알리바바의 최신 AI 모델 Q1 2.5 맥스를 활용해서 아이폰 AI 기능을 중국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애플이 지난해 바이두와 협력하려고 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무산이 됐고, 최근에는 딥시크와의 협력도 논의가 됐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알리바바를 최종 결정한 겁니다. 이 협력이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판매 부진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세 번째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주식 보유를 유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4분기 동안 애플 주식을 추가 매도하지 않았고 3억 주, 즉 751억 달러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애플 지분을 지속적으로 줄였던 만큼 이번 발표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는데요. 애플이 버크셔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이번 주 애플의 대항마로 퀄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과 애플의 관계는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미묘한 관계인데요. 그런데 최근 퀄컴이 새로운 AI 모바일 칩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바로 스냅드래곤 6 4세대 모바일 플랫폼을 공개한 건데요. 이 칩은 기존보다 배터리 수명이 길어지고 또 AI 기능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애플이 자체적으로 애플 인텔리전스 AI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처럼 퀄컴도 자체 AI 플랫폼을 활용해서 차세대 스마트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를 한 것인데요. 퀄컴의 경쟁력은 스마트폰 시장에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최근 실적 발표를 보면 자동차용 반도체 매출이 무려 61%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퀄컴이 단순한 스마트폰 칩 제조사가 아니고 자동차와 사물 인터넷 그리고 AI 반도체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애플과 다양한 영역에서 맞붙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퀄컴의 AI 칩은 클라우드가 아닌 기기 자체에서 AI 모델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즉 앞으로 퀄컴의 기술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카, 웨어러블 기기, 심지어 MR 헤드셋까지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퀄컴의 최근 실적을 살펴볼까요? 작년 4분기 매출이 116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나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중국 화웨이와의 라이센스 계약이 곧 종료가 되면서 일부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은 악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갤럭시 S25 시리즈에서 스냅드래곤 8 시리즈가 8 엘리트가 탑재가 되면서 퀄컴의 스마트폰 부분 매출이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퀄컴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겠죠. 다음으로 두 번째 M7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인프라 구축에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만 80조 원을 투입해서 데이터 센터 용량을 대폭 확장했습니다. 나델라 CEO는요, 지난 3년 동안 데이터 센터 용량을 2배 이상 확대했다면서 올해는 더욱 공격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투자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1위인 아마존의 점유율 31%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픈 AI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요. 13조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AI 기술을 자사 서비스에 깊숙이 통합해 왔죠. 특히 AI 비서 코파일럿이 오픈 AI의 최신 모델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델라 CEO는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와 대규모 추가 협력을 구축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매출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그렇다면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 최근 한 달 동안 주가는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체 기술주 조정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AI 사업 매출은 연간 13조 원을 돌파하면서 전년 대비 무려 175%나 급증했습니다. AI와 클라우드, 게임,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다방면에서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AI 시대에서 떠오르는 강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항마로 팔란티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와 AI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 팔란티어는 정부와 방위산업, 그리고 기업 AI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팔란티어는 지난해 미국 상업 부분 매출이 64% 증가, 정부 매출도 45% 증가하면서 AI 시장 확장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난해 340%나 치솟은 데 이어서 올해도 50% 급등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올해 들어서 2.5% 오른 데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한 수치인데요. 또한 최근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인 XAI,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방산 기업인 L3 해리스 등과 협력하면서 AI 국방과 보안 시장을 더욱 공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정부 보안 클라우드의 등급 상승 소식까지 겹치면서 팔란티어는 미래 국방과 정보 AI 기업으로서 확실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현재 팔란티어의 주가 수익 비율은 100배 이상으로 지금 가격에서 추가 상승할 여력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또 매출의 60%가 정부 기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책 변화나 예산 감축에 따라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AI 보안과 국방,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강점을 가진 만큼 장기적인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과연 팔란티어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진정한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제가 계속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M7 종목,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구글은 콘텐츠 검열 논란, 그리고 AI 비서 개발, 그리고 로봇 시장 진출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주목할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튜브 검열 논란입니다. 최근 구글이 전 세계 정부의 요청으로 560만 개의 콘텐츠를 삭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요청이 가장 많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영상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문제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AI 비서 아스트라 개발 소식입니다. 구글이 개발 중인 차세대 AI 비서 아스트라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시리즈에 탑재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 AI는 단순히 텍스트 기반이 아니라 영상과 오디오 그리고 텍스트를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기능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삼성과의 협력 강화는 애플의 시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과 경쟁할 강력한 무기가 될 전망인데요. 스마트폰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로 인간형 로봇 시장 진출입니다. 구글이 산업용 인간형 로봇 스타트업인 앱트로닉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 회사는 아폴로라는 로봇을 개발 중인데요. 이는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경쟁하는 모델입니다.
AI 로봇 산업이 2035년까지 약 5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구글은 AI와 로봇 그리고 양자 컴퓨팅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입니다. 단기적인 이슈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구글과 오라클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둘 다 클라우드 사업을 키우고 있지만 전략은 조금씩 다릅니다. 과연 어느 기업이 더 유망할까요? 먼저 구글은 AI 기술을 활용해서 검색과 모바일 환경을 혁신하는 데 주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검색 광고 의존도가 높고 또 데이터 검열 논란도 있어서 불안 요소가 있죠. 반면에 오라클은 기업용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훈련에 필수적인 대형 데이터 센터를 적극 확정하면서 AI 인프라의 강자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뉴스는 스타게이트 이니셔티브 프로젝트겠죠. 미국 정부와 함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이게 향후 몇 년 동안 오라클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오라클은 클라우드 매출이 지난해 52% 증가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구글은 AI 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검색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오라클이 현재 주가 대비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AI 클라우드 인프라 성장성 그리고 정부 지원을 감안하자면 오라클이 중장기적으로 더 유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앞으로도 두 기업의 AI 전략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M7과 W7 종목들을 각각 세 가지씩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애플과 퀄컴, AI와 모바일 칩 경쟁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팔란티어, AI 인프라와 데이터 분석에서 구글과 오라클, AI 클라우드와 정부 지원 클라우드 사업에서 경쟁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종목도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M7 종목 아마존의 이번 주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이번 주 유럽에서 세금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동시에 AI 투자도 확대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도 찾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에서 아마존이 거액의 부가세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에 따르면 아마존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약 12억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 원 규모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요. 과징금과 이자까지 포함하면 최대 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4조 5천억 원을 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세금 문제만은 아닌데요. 유럽 여러 국가에서 부가세 규제가 비슷한 만큼 이번 사건이 아마존의 유럽 사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언급하면서 무역 전쟁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마존의 미래는 불투명하기만 할까요? 사실 아마존은 이커머스를 넘어서 AI 대규모 투자도 단행하고 있습니다. CEO 앤디 제시는 AI가 미래 기술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2025년 한 해 동안 AI 인프라 구축에 100조 원 이상을 쏟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는 기업용 AI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유럽 세금 문제로 인해서 단기적인 타격은 예상되지만요. 하지만 AI와 클라우드 사업의 확장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아마존의 규제 대응과 AI 전략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아마존에 대항해서 월마트가 지금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 시대에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월마트의 주가는 최근 1년 동안 80% 넘게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16% 추가 상승하면서 S&P 500의 수익률을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오는 20일에 예정된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한층 커졌습니다. 이런 상승세의 비결은 뭘까요? 월마트는 단순한 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벗어나서 전자상거래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분기 실적을 보면요. 미국 내 동일 매장 매출이 3.5% 증가했고 전자상거래 매출은 무려 22%나 급증했는데요. 이는 물류 혁신과 온라인 플랫폼 확장 덕분입니다.
AI와 자동화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월마트는 AI 기반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물류센터 효율화를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덕분에 배송비 절감 효과를 보면서 경쟁력도 강화했는데요. 그렇다면 아마존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아마존이 여전히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월마트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한 옴니채널 전략을 통해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는 4분기 실적 발표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주가 상승 여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변수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도 함께 주목해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M7 종목 테슬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를 향한 반대 시위가 미국과 유럽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머스크 CEO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으면서 연방정부 예산 삭감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이에 반발한 소비자들이 테슬라 보이콧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는 테슬라 차량을 팔고 그 수익금을 머스크가 비판했던 공영방송에 기부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논란 속에서 테슬라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작년 12월에는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요. 올해 들어서는 12%나 급락했고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는 16% 넘게 급락했습니다.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가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머스크는 올해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도입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대량 생산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서 기가팩토리 확장과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 발전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테슬라는 정치적인 논란과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요. 장기적인 기술 혁신과 생산성의 개선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테슬라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바로 혁신과 기술, 미래 자동화죠. 그런데 자동차만 혁신하는 게 아닙니다. 의료계에서도 테슬라처럼 판을 바꾸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인투이티브 서지컬입니다. 오늘 이 기업이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테슬라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지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개발해서 자동차 운전 방식을 바꿨죠. 인투이티브 서지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빈치 로봇을 통해서 수술 방식을 완전히 바꿨는데요. 기존에는 의사가 손으로 직접 수술했지만 이제는 로봇이 돕고 있습니다. 의사가 정밀한 조작을 하면 로봇이 떨림 없이 그대로 움직이면서 더 정확하게 수술하고 환자의 회복 속도도 빠르게 올려주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미 7,500대 이상의 다빈치 로봇이 설치가 됐고요. 이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누적 1,2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한 번 도입하면 계속 유지하고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꾸준한 수익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테슬라는 혁신적인 기업이지만 전기차 시장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주가가 출렁이죠. 반면에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의료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총 매출이 전년 대비 17% 성장하면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 기술은 쉽게 대체되지가 또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여섯 번째 M7 종목 엔비디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고성능 디램 모듈인 소캠을 개발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과 협력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쉽게 말해서 기존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메모리인데요. 기존 디램보다 속도가 빠른 데다 전력 소모도 좋고 또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동일 면적에 더 많은 메모리를 장착할 수도 있고요.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AI PC와 개인용 슈퍼컴퓨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시대의 개막입니다. 젠스낭 CEO가 누구나 AI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죠. 소캠이 본격 도입이 된다며 성능이 더 강력해지고 개인들도 강력한 AI 모델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세 번째로 신제품 RTX 5070 Ti의 가격 논란입니다. 엔비디아가 새로운 그래픽 카드를 출시했는데요. 공식 가격은 약 127만 원이었지만 시장에서는 최대 60%나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과 그리고 초기 물량 쏠림 현상 때문인데요. 이게 반복되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경쟁사인 AMD로 갈아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엔비디아는 단순한 반도체 회사가 아닙니다. AI와 자율주행, 그리고 개인용 슈퍼컴퓨터까지 미래 기술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인데요. 소캠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또 한 번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AMD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AMD가 프랑스 원자력 및 대체에너지위원회, 즉 CEA와 AI 컴퓨팅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요, 차세대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AMD가 CEA와 함께 AI 컴퓨팅 기술을 혁신하면서 슈퍼컴퓨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와의 경쟁에서 격차가 좁혀질까요? 엔비디아는 여전히 AI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요. AMD가 점차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AMD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39억 달러로 여전히 엔비디아의 308억 달러와 비교하면 작은 편인데요. 하지만 AMD의 성장률이 빠르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AMD의 주가 전망도 살펴봐야겠죠. AMD는 올해 주당 순이익 2달러 47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025년 올해에는 24%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AI 컴퓨팅의 성장 덕분에 장기적인 투자처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AMD가 결국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AMD는 가격을 무기로 점유율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프랑스와의 협력을 통해서 AI 컴퓨팅 혁신을 선도할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유리하지만 AMD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M7 종목 이번 주 메타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는 AI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팀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필요한 AI와 센서,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목표로 작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메타의 AI 모델인 라마를 활용해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간형 로봇을 개발하는 데 집중한다고 합니다. 메타는 이 로봇이 집안일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중국의 유니트리 로보틱스 그리고 미국의 피규어 AI와 협력하면서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35년까지 38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메타가 이 시장에서 차지할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메타의 주가도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20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서 주가가 25%나 껑충 뛰었는데요. AI와 메타버스 기술에 대한 투자가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타가 인간형 로봇 개발에 이제 막 뛰어들었는데요. 그에 비해서 아이로봇은 이미 가정용 로봇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가진 기업입니다. 아이로봇은 로보락 청소기 그리고 바르바 모핑 로봇을 포함해서 인기 제품들로 시장에서 큰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특히 스마트홈 분야에서 로봇 기술을 잘 활용하고 있고요. 아이로봇의 기술을 이미 가정에서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아이로봇 랩스라는 혁신 센터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연구 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또 제품 개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이제 막 로봇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아직은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비해서 아이로봇은 이미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측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로봇 기술과 스마트홈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분야인데요. 현재 아이로봇은 낮은 가격에 비해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결론적으로 메타와 같은 기술주들이 새롭게 로봇 시장에 뛰어들었지만요. 아이로봇의 선점 효과 그리고 지속적인 제품 혁신이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M7과 W7 종목들이 각각의 전략으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정리해보자면요. 애플과 퀄컴, AI와 모바일 칩 경쟁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팔란티어, AI 인프라와 데이터 분석에서 구글과 오라클, AI 클라우드와 정부 지원 클라우드 사업에서 경쟁하고 있고요. 아마존과 월마트, AI 인프라와 옴니채널 전략에서 테슬라와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자율주행차와 의료 분야에서 각각 로봇 기술로, 엔비디아와 AMD, AI 반도체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메타와 아이로봇은 로봇 기술과 스마트홈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술주 시장에서는 AI와 로봇 기술로 각각의 전략 변화가 있었는데요. 빅테크들이 AI와 로봇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미래 성장 가능성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조승현의 머니세븐에서 면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머니세븐에서는 M7과 W7을 통해서 기술 혁신이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M7은 매그니피센트 7으로 놀라울 정도로 미증시 상승을 이끄는 7대장을 의미하고요. W7은 원더 7의 줄임말로서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경이로운 루키 종목 7대장을 의미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시장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